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이제 꺾였네요. 벌써 목요일이에요.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훅 지나고, 이러다 막 인생이, 무섭다. 그 생각하니까, 그쵸? 세상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물론 힘든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난다. 인생은 아름다워. 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가끔 가다가 이거는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거는 어, 진짜 여기 보여줘. 웃으면서 동시에 펑펑 울 것이다. 진짜 그랬어요. 갑자기 목이 메인다 다시 보니까. 이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아셨죠? 물 좀 마실게요. 갑자기 옛날에 그 영화 봤을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살짝 울컥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기사로 왔어요. 아, 원래 갑자기 예정이 없던 건데 생각이 나가지고 저 영화 진짜 좋은 영화예요. 그냥 좀 마음이 좀 정화가 되고 싶고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느끼고 싶으시면은 이게 웃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지만 원래 항상 이게 그와 반대되는 감정으로 이게 느끼는 게 훨씬 더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 영화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인생이 아름다울 거예요. 자, 오늘 기사 볼게요. 오늘 기사는 한 4개 정도 볼 거고요. 보니까 이 기자들 분들도 역시 월화수 집중해서 일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되게 이제 기사가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직장인 쪽 먼저 볼 건데 특별히 뭐 없었고요. 직장인 5명 중에 1명 추석 연휴 여행 떠난다. 일본 여행은 급감한다. 안 봐도 뭐 비디오다. 저 당구대회는 어제도 나왔고요. 직장 내 집단 괴롭힘 없는 사회를 바란다. 그렇게 돼야죠.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직장인 5명 중 3명 예전 직장으로 재입사 생각 있다. 그러면 이때 직장인 5명은 누굴까? 이직한 직장인이겠죠. 그렇죠? 이직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걸 물어볼 수가 없죠.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혹시 너 예전 직장 다시 가고 싶어? 그런 거니?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보면 뭐, 뻔한 이야기예요. 5명 중 3명은 퇴사한 전 직장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인데, 55.3%는 재입사를 권유하면 수락하겠다. 그러면 재입사를 생각한 이유가 뭐냐? 당연히 전 직장이 괜찮은 편이라서 35.7%, 전 직장에서 했던 업무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서 18%, 이직한 회사도 별다를 게 없어서 17.5%, 전 직장을 충동적으로 퇴사한 거라서 15.4%, 이렇게 몇 개가 있고요. 재입사 지원했고 성공했다가 19.6%, 그리고 이들의 만족도는 88%. 오케이. 자, 이들이 재입사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이제 이게 재밌는 건데, 근무 환경이 친숙해서 47.2%, 동료들과 호흡이 잘 맞아서, 그리고 연봉이 올라서, 그리고 퇴사 전 불만 요소가 사라져서, 재밌는 게 뭐예요? 연봉이 올라서가 17.6%, 직급이 높아져서가 3.7%.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이직을 하지 않아도 그 전에 말을 하면 된다. 제가 주변에 항상 그 이직을 하거나 퇴사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2가지 정도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소득이 있냐. 그러니까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냐. 그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된다. 물론 처음부터 100만 원은 안 되죠. 처음에는 10만 원부터 시작해야 돼. 10만 원부터. 그래서 저 지난주에 램구님 라방에서도 말한 건데 반드시 추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 나와서 준비하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자격이 안 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게다가 결혼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가정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 회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 사람은 나와서도 못할 가능성이 미안하지만 99%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있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인데, 일도 열심히 해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으면 상사하고도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앞에서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대신 아주 젠틀하게 해야 되겠죠. 감정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연봉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가가 낮은 것 같아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왜 제 고가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죠? 그냥 감정적으로 따지라는 게 아니라 아주 젠틀하게, 그리고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나와도 늦지 않는다. 후회를 남기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재입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연봉이 올라서와 직급이 높아져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할 말 다 해라. 스피크업을 해라. 그 말을 제가 해주고 싶어서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이 정도 넘어가고 두 번째는 제가 유튜브를 좀 볼게요. 유튜브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막 홍보 막 하는 막 충주에서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혐오 콘텐츠도 때로는 삭제 못한다. 개방형 플랫폼이라서. 그렇지만 분기당 800만 개 영상 삭제한다. 자동 감지 76% 적발.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구글이.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크리에이터가 55%, 그리고 유튜브 플랫폼이 45%를 가져가는데, 그거는 뭐 부가적인 것 같고, 그것도 상당히 크겠다. 저는 근데 얘들이 참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영상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그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맞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유튜브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크리에이터들이 올려주는 그 광고에 대해서 내가 45% 가져가죠. 그쵸? 중간에 있으면서. 광고주가 있고, 중간에 유튜브가 있고, 그 저 밑에는 크리에이터,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 55% 가져갈 때 유튜브는 가만히 있어서 45%, 물론 가만히는 아닌데, 이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45%를 가져가고, 두 번째는 뭐죠? 이렇게 방대한 양을 처리하면서 AI 테스트도 해보고, 알고리즘 테스트도 해보고, 얼마 좋아. 누구도 유튜브 검색, 이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 수 없죠.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맞는지 틀린지도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 거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 알고리즘과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점점 다른 쪽으로 퍼뜨리잖아요. 제 말 이해되죠? 알파고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역으로 알파고에 있는 딥마인드에 있는 기술을 자기들이 가져와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구글 그 직원분한테 이제 강의원 했을 때 이제 거기 그 강의원에서 제가 들은 말인데, 나중에는 이런 검색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싸이의 그 강남스타일, 갑자기 노래 제목이 생각 안 났어요. 강남스타일을 검색하고 싶은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방금 저처럼 야, 그 강남스타일 그 이름이 안 날 때 어떻게 되죠? 특히 외국인들 뭐라 가겠어요? 야, 그 좀 동양인 있는데 조금 약간 얼굴 둥글둥글하고, 근데 막 이렇게 말 타는 추는 그 얘가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한 거를 유튜브에 검색하는 거예요. 동양인 남자가 말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면 그게 강남스타일 딱 나오는 거예요. 어. 자, 아시겠죠? 예, 그런 것도 곧 있으면 검색이 나온다 그래요. 자, 아무튼 그거 약간 여담으로 제가 살짝 빠졌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제 뭘 이렇게 해주고 싶냐면, 뭐였지? 그렇지. 한국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하는 유튜브 넥스트업 코리아를 개최한다. 자, 잘 보세요. 한국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하는 유튜브 넥스트업 코리아를 개최하는데, 자, 이걸 제가 왜 소개를 드리냐면, 유튜브 교육이라든가 이런 컨테스트, 막 이런 거에 박람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
개별적인 민간 사설업체 같은 데서 막 했잖아요. 아니면 우리 뭐 용인시 막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얘는 유튜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유튜브 자체에서. 자, 그래서 이거는 공인적인, 공식 오피셜한 거, 오피셜한 거. 뇌피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유튜브 넥스트 코리아 2019, 왠지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2019. 자, 이거에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야, 진짜 데일리 뉴스 좋지 않습니까? 28일 딱 밝히자마자 이렇게 바로 알려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튜브 넥스트업은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운영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뭐든지 처음 할 때가 중요하다. 제가 카투사 처음 했을 때 지원해가지고 1.1대1 경쟁률에서 합격을 했고요. 장기 전세 쉬프트 있죠. 지금도 하나 그거? 장기 전세 쉬프트도 처음 했을 때 들어간 사람들은 땡 잡은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투자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어차피 본인 이름으로 주택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법인으로 하면 되지 뭐. 자, 아무튼 올해 처음으로 한다 그러면은 관심을 갖고 보자. 자, 컨테스트 기반 부트캠프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 영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개최된 넥스트업은 교육, 아티스트,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이 지원해왔다. 자, 지원 조건은 구독자 수 1000명 이상부터 10만 명 이하. 이게 너무 10만 명 넘어가면 니들이 이제 알아서 큰다는 거지. 아싸, 나는 해당되고. 자, 정책 위반 경고 받은 적 없고, 지난 90일간 최소 3개. 야, 90일이면 나는 90개야. 나는 90개 할 수 있어. 물론 약간 루틴하고 재미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야. 채널 운영하는 게임 크리에이터네? 아, 뭐야. 죄송해요, 여러분. 게임 크리에이터에서. 나 진짜. 아,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아니다. 교육 세션에 아니다. 아무튼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게임 크리에이터들이 대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11월에 부산에서 진행되는, 게임 컨벤션 G스타에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혹시, 게임 관련된 거 하고 있는데, 나 좀 뭔가 어제 본 퓨디파이처럼,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보시고요. 어제 그런 것처럼 나도 약간 끼 있어.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러면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게임 그거라는 게 좀 약간 미안하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이 듣는데요. 지금 1대1 채널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할 자격도 주어진대요. 이런 게 어딨어. 그쵸?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유튜브 넥스트업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거에서 좀 약간 조정하게 됐습니다. 또 혹시 아나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급 민망해진다. 자, 우리 나머지 볼 텐데 오늘 되게 많아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을 위한 필요 서류 이거 잠깐 볼 거고요. 여기 이제 보니까 텍스 데일리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름 비슷한데 데일리 뉴스 텍스 데일리 여기 이제 보면은 관련된 영상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요. 저는 이따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세무사항인데 여기 보면은 텍스 데일리. 여기도 텍스 데일리.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쭉 관련된 기사가 이제 목록에 있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하나 소개 정도 드리고요. 텍스 데일리. 맞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최대 2억 웃돈 프리미엄 이거 어제 나왔죠. 그래서 대전 어쩔래 그래서 했고요. 자, 아파트 증여 한 달새 80배가 올랐다. 과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자, 이거 이따 보겠고요. 자, 관련된 거 쭉 나와요. 안정된 월세 지식산업센터 전문가 도움으로 해결해야. 해본 사람이 전문가지 뭐, 그죠? 대전 불법 다운거래 또 나왔고. 그래서 2개 정도 더 볼 건데 다른 거는 제목만 잠깐 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하려면 소형 아파트 무주택자는 분양 노려라. 무주택자는 분양만 노려서는 안 돼요. 분양해서 기존 주택 중 괜찮은 거, 아직도 좀 괜찮아 보이는 거 하셔야 되는데, 사실 기존 주택에서 이제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제가 좀 더 할 텐데, 그래도 지금도 실거주자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오를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왜 제가 분양만 보면 안 되냐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서 잠깐 이제 물량 나올 때는 괜찮을 건데, 이제 이거 지나고 나면, 더 이제 당첨 확률은 더 낮아진다. 특히 30대, 가점 낮은 분들. 그래서 좀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고, 어느 정도 가점이 금방 올라가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힘드니까, 하나만 볼 수는 없잖아요. 항상 해증을 하셔야죠, 해증을. 대비책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서울 40 소형 아파트 귀환 대접 이유는 뭐냐? 뻔하지 뭐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지. 음, 혹시 전용 40짜리 갖고 계신 분? 저 하나 있습니다. 금액을 봤더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갑자기? 오케이. 자, 그리고 부동산 세금 인서울 비강남 투자기법 통한다. 그래서 매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들 좀 정리한 것 같고요. 매경 부동산 부테크쇼 이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에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부동산 세무지 시기 모든 것 1년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이건 광고고요. 1년밖에 안 해줘? 난 더 해주는데 정규반 들어오면. 아 맞다, 정규반 혹시 신청하신 분 계시면 오늘 이제 제가 교재 배송할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다. 오프라인은 이제 저랑 강의장에서 만나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 블로그에 와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나머지 그런 뭐 이게 중요한 거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을 위한 필요 서류.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물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 보시면 누르면 동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는요, 그냥 그 맡기세요, 전문가한테. 왜 그러냐면 제일 어려워요, 계산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 조합원이고 나중에 이거 새거 짓고 나서 팔았다 그러면은 중간에 관리처분 관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관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그 이후로 두 번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취득에서 관처까지 한 번, 관처에서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 한 번.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보유 기간이 다르니까 장특공 계산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또 가격도 다르고, 그래서 딱 말만 들어도 일단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약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꽤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좀 알아볼 텐데, 우리는 이거 계산하려면 이 세무사님한테, 이분도 이제 세무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그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서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2018년 10월 규정을 기준으로 촬영한 거니까 최신 것도 업데이트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세법은 그 해당 내용 시점을 알아야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물건에 대한 양도세. 자,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계산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과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양도 차익이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보다 세금 계산이 복잡한 게 현실이다.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필요한 게 뭐냐면 종전 부동산 관련 공부상 자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내가 맨 처음에 샀을 때 데이터, 서류.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종전 부동산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지나면 2주와 동시에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손쉽게 열람하는 공부상 자료와 달리 멸실 건축물 대장과 폐쇄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 거를 잘 갖고 있으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멸실 건축물 대장은 구청, 행정봉칙센터에 어디서나 민원코너를 통해 해당 물건지 주소 지자체에서 보관 중인 멸실된 건축물 대장을 팩스로 받아야 하며 벌써 어렵잖아요. 폐쇄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자, 그러니까 멸실 건축물 대장은 구청, 지자체, 그리고 폐쇄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 또는 지역 등기소. 오케이. 자, 일단 요 정도. 자, 두 번째는 분담금 내역서. 분담금 내역서는 왜 이게 있어야 되냐면, 분담금 내역서가 있어야
이쪽이 원래 취득한 거, 이쪽이 관처, 그리고 이쪽이 나중에 양도면은 이 관처 요때 했을 때를 이제 취득가를 계산할 수가 또 있어요. 뭔 취득가야? 아, 여기서 취득, 여기서 양도, 여기서 취득, 여기서 양도 이렇게 두 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 이게 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어렵네. 자, 그래서 분담금 내역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확정된 어렵다. 자, 아무튼 분담금 내역서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산 내역 여기 나와 있는데 아, 우리는 몰라도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여기 위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자. 이거 저도 못해요. 어려워요. 자, 마지막으로 이론만 알고 있어요. 이론만. 자, 마지막으로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서.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다면 마지막으로는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서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지 입주권 매매대금과 지급된 프리미엄 산출 그렇지. 그리고 청산금 중 실제 부담한 금액 확인해서 필요하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서가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보유기간과 장투권 그렇죠. 이게 종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절세의 기본은 각종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하시려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런 에버노트라던가 뭐 이런 거 다 그냥 서류에다 다 스캔해가지고 넣어버리는 거죠.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이 서류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못하고 있어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얼핏 봐도 챙겨야 되는 서류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류 봐야 되는 서류가 많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연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직도 저한테 영업용 문자나 메일 같은 걸로 막 계산 좀 해달라, 상담해달라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신고 대행을 못해요.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하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드리고요. 나중에는 제가 투자 관련이라든가 제가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뭐 어떤 코칭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급하시면 옆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돼요.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해당 물건지 있는 관할 세무서 있죠. 그러니까 뭐 광진구에 있는 물건이면 성동 세무서 있잖아요. 그 성동 세무서 옆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가시면 된다. 상담해보고 뭐 간단하게 상담해보고 별로 이렇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옆에 나오셔서 다른 데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증여 한 달새 80배가 올랐다. 도대체 과천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자, 과천 아파트 거래 현황 보면은 이게 총 거래고요. 하얀색이 매매 증여인데 증여가 10건, 14건, 11건, 4건 그러다가 지난 7월에는 322건. 우와. 우와. 자,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잘 보세요. 이게 단위를 항상 잘 보셔야 되는데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두 달도 안 됐죠. 두 달도 안 됐죠. 두 달도 안 됐을 때 서울은 0.16이 가는데 과천은 2.36이 갔다. 야, 대단하네. 대단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으로 환산해 보세요. 단순 계산했을 때 한 달 반이니까 곱하기 10 하면 20% 가는 거잖아요. 10억짜리 집이 2억 가는 거죠. 과천은 여러분들이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과천은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서울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강남 3구가 있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 해가지고 강남 4구 그러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강남구, 서초구, 과천구예요. 강남 3구 안에 들어간다 얘가. 평당가 얼마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댓글 달라고 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평당하지만 3,500, 4,000 이렇게 갈 거예요. 혹시 뭐 최근 거 있으면 더 알려주시고요. 자, 봅시다. 자, 경기도 과천시에서 아파트 증여가 한 달새 80배가량 급증했다.
이건 약간 좀 너무 어거지인데 이 4건에서 320이 되니까 이제 80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약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322건이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80%가 증여로 채워졌다. 이건 정말 특이한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미리 종부세, 증여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새 아파트 계약 체계로 공동명의로 바꾼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기사를 통해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동명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공동명의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주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에서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 거래가 400건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하는 게 단순히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판결도 있고요. 뭐 이혼 판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교환, 증여,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 400건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지난 6월 39건에서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는 거죠. 400건이니까. 특히 재밌는 게 이 400건 중에서 전체 400건 중에서 80% 이상이 증여라는 거예요. 증여. 증여 건수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6월 4건에 불과했지만 7월에는 322건, 80배가 늘었다는 거죠. 자, 시청 관계자가 증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가 많아서 이곳 당첨자들이 계약하자마자 공동명의로 증여도 함께 신청했다. 부부간 분양권 증여가 대부분. 자, 왜 그러면 부부간 분양권 증여가 대부분인지 봅시다. 과천이라고 해서 부부간의 금실이 특히 더 좋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디나 비슷해요. 그런데 부부간 분양권 증여가 대부분인 경우에는 세금 절세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7월에 이렇게 증여 대부분이 지난 5월달 나왔던 과천 자이. 아, 부럽다. 총 783가구가 일반 분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대부분 다 공동명의를 위해서 증여가 집중됐다는 해석인 거예요. 자, 분양가가 59제곱이 9억 1천, 84가 9억 4,600. 이거 비싸 보이죠? 싼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전타입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근데 왜 사람들이 그때 많이 못했냐면 9억 넘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아울러 입주 후 시세가 올라가서 공시가격이 9억 넘으면 1주택자도 종부세 물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6억까지는 비과세예요. 근데 이게 1가구 1주택이면서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9억 원까지는 빼줘요. 우리 이건 많이 들었죠. 근데 얘가 어차피 새 아파트 가니까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나중에 넘겠지. 자, 세무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공동 명의로 지분을 나눠 6억 원 혹은 9억 원의 과표 구간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 명의로 하니까 각각 이 지분의 지분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한 거 없으면 5대5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 이게 공시가격이 밑으로 내려가 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당 6억, 한 사람당 6억이니까 총 12억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안 나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종부세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종부세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이왕 공동명의 한다면은 등기 전에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등기 전에 해야지 취득세 아낄 수 있잖아요. 등기를 하고 나서 하면은 또 취득세가 2번 들어가죠. 그렇죠? 종부세는 물론 향후 소득세까지 공동명의가 절세 유리한 건 사실이고 서울 강남권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서 공동명의를 위한 부부 증여가 많았는데 이제 과천 등 경기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지금 되게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금이 없다고 해서 강남에는 입지를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2가지가 효과가 있는데 강남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되게 공부하기 좋은 거예요. 왜 이 강남 집값이 이렇게 비싼지 그걸 알아야 그게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에요.
강남 집값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지 공부를 많이 하세요. 두 번째, 내가 그 입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꼭 이곳에 들어가겠다. 입성하겠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알았죠? 2019년 8월 29일 날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강남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 그때 데일리 뉴스 들었어요 해가지고 우리 하면은 제가 인증샷 뭔 소리야?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대해서 입지 공부,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 강남에서 하는 절세법을 아셔야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에서 공동명의를 위한 부부증여로 일단 증여를 많이 한 거예요. 실제 작년 초부터 증여가 되게 많았어요. 강남 쪽에서. 그리고 이게 과천 등 경기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이제 벤치마킹에서 따라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강남을 좀 보면서 공부해야 되고 절세법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 증여를 많이 한 증여를 많이 한 그 이면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향후 과천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미리 증여해서 절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서울이 0.16 올랐을 때 과천은 2.36 올랐다는 건데, 자, 이게 이렇게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부부간에 내가 증여를 하잖아요. 아파트를 내가 증여를 해서 넘겨버리면은 그 증여받은 부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5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5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당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취득가로 돌아가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근데 사실 지금 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양받자마자 한 거라서 그게 많이 효과가 별로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와이프 배우자한테 주고 원쿠션 떼내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5년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5년 버티고 나서 그 이후에 오른 거는 그 이후 오른 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내면 되니까. 지금 좀 제가 그림이 없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으니까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이제 배우자 2월 과세인데 가족들한테 증여했다 그러면은 일단 5년은 내가 버틴다. 일단 요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속 편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증여하는 거죠. 자,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있지만 사랑하는 그 자녀도 있잖아요. 저 친구 일어났네. 뭐 소리 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한테 증여할 경우에는 절세 혜택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과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 당첨이 되자마자 내가 증여를 했어. 증여를 했다면은 이 보통은 이 중도금 대출도 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내가 같이 갚아야 돼. 그래서 대출이 4억이다. 그러면은 이게 공동명이 넘어가면 내가 4억이 아니라 2억을 갚고 이쪽 상대방도 2억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아주 길게 생각해서 자녀한테 줬는데 자녀가 이 대출금에 대해서 중도금에 대해서 갚을 여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증여세 한 번 냈다가 이 대출을 내가 대신 내주면서 증여세를 또 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증여세를 한 방에 대출금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줘야 돼. 한꺼번에. 그게 이 말이에요. 자녀 증여가 중도금을 치를 경제력이 없다면 다시 자산을 증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증여세가 부담이 너무 클 수가 있죠. 그리고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배우자는 6억이에요. 그래서 믿을 건 배우자밖에 없는 거예요. 와이프 듣고 있나? 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배우자한테 6억까지니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보유하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상황과 시세에 따라 증여 시점을 고려해야지 무조건 이른 증여가 유리하진 않다라고 조언을 했네요. 이거는 또 뭐냐면 갑자기 시세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떨어지면 언제 증여하는 게 좋아요? 떨어지고 나서 그때 증여하는 게 낫죠. 이해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증여가 많다는 건 무슨 말이다? 지금 이렇게 증여가 많다는 건 무슨 말이다? 야, 안 떨어져, 이거. 앞으로 더 오르면 올랐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싸. 그러니까 지금 증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강남, 제가 과천도 강남이라고, 강남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왜 제가 강남에 있는 투자법뿐만 아니라 절세법도 보라고 하는지 제가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물론 정부 관계자분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과천 입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라도 이렇게 증의할 것 같아요. 왜? 지금이 제일 싸니까. 물론 쭉 올랐다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부동산이 항상 상승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쭉 올랐다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가진 않아요.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갔다가 요 정도 떨어져서 다시 또 오르지.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싸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요. 그래서 기사 되게 짧은데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는 많이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짧은 줄 하나 두 개 막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네 줄 가지고 제가 한 30분, 1시간은 강의할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못 믿겠으면 정규반, 정규반, 그래, 못 오면은 특강 오세요, 그러면. 근데 특강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아무튼, 이것도 1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요. 되게, 특히 이거 증여 관련된 거, 도움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어제 댓글을 보니까, 이거 뭐 해달라고 하셔서, 자, 우리 해볼게요. 또 이게, 이런 방송이 어딨어.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 자,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정리해보자. 오늘 28일, 29일이죠.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데일리 뉴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가 뭐였죠? 첫 번째 뉴스는 이 직장인 이건데, 회사에 있을 때, 재직 중일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월급 외에 부수입 반드시 만들어라. 자,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는 뭐였죠?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고 싶은 거는 자기 할 말 다 하라는 거예요. 자기 할 말 다 하자. 대신 젠틀하게. 그리고 데이터를 근거로. 연봉 올려주세요. 지금 이거 고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젠틀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 생각을 항상 말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유튜버죠. 이건 민망하게 게임 크리에이터였네. 죄송해요. 유튜브 넥스트 업 코리아 개최였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처음. 그래서 이런 걸 잘 노려라. 뭐든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하고 걸릴 확률이 높다. 오케이. 요 정도만 할게요. 이게 게임 그거인 것 같아서. 자, 세 번째. 하나 좀 띄어야 되겠다. 세 번째.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 자, 필요한 서류가 뭐였다? 여기는 쉽게 말해서 관리 처분, 관처라고 하죠. 관처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두 번 계산한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종전 부동산
공부상 자료. 두 번째, 분담금 내역서. 그리고 입주권 매매계약서, 그리고 관처 인가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오케이. 종전부동산 공부상 자료는 멸실 건축물 대장은 구청, 폐쇄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 사이트 또는 지역 등기소. 되셨나요? 오케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 관철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두 번 계산한다. 종전부동산 공부상 자료는 뭐 이런 거, 구청이라든가 인터넷 등기소, 아니면 지역 등기소, 그리고 분담금 내역서, 입주권 매매계약서, 관철 인가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마지막 4. 자, 과천 증여 증가 이유. 더 중요하게는 증여 활용법이죠. 자, 부부 공동 명의.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부세 피하죠. 종부세 줄이고, 향후 양도시 양도세도 절감. 어제 어떤 후배가 어차피 부부 공동 명의 하니까 뭐 9대1, 8대2 상관없지 않아 하는데 종부세 한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효과가 약해질 수 있죠. 그리고 양도세도 효과가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할 필요 없고 그냥 5대5 하면 되고, 뭐 나중에 좀 찜찜하다 그러면 6대4 하시든지. 그리고 증여를 했다는 거는, 증여를 한 이유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양 당첨되자마자 증여. 그 이유는 위에서 나온 것처럼 종부세 줄이고, 양도세 줄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다? 나중에 취득 후 하면은 취득세가 2번 들으니까 취득세도 줄이는 거죠. 2번 안 한다는 거예요. 2번 안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다? 지금이 가장 싸니까 증여한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인데 나중에 이게 한 10억 돼요. 그러면 내가 5억짜리를 반 넘기면은 2.5억만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10억짜리를 반 넘기면 5억을 넘기는 거니까 증여세 더 나올 거잖아요. 6억 이하라 하더라도 합산 10년이니까. 와, 이렇게 다 써주는 진짜 친절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여기서 더 이제 물어보시면 저도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 지금이 가장 싸니까 증여한다. 자, 그리고 자녀 증여인 경우는 주의하자. 증여세 나올 수 있고, 증여세 나오고, 대출금도 증여, 이것까지 같이 해줘야지. 오케이. 와, 훌륭한데 이거. 이야.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라는 의견도 많았고, 제가 봐도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귀찮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좀 귀찮으면 돼. 자, 직장인 당당하게 직장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유튜브 미안해요. 게임 채널이래요. 게임 채널 관심 있는 분 해보세요. 자,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은 관철을 기준으로 2번, 그 이전 이후 2번 한다. 그냥 이거는 우리는 서류만 잘 준비하고 맡기자. 맡기자.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증여가 증가한 이유, 증여 활용법.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죠. 의사결정은 아무리 실력 있는 세무사도 못 해줘요. 의사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데 이렇게 절세 효과가 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이 가장 싸니까 증여하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자녀 증여한 경우에는 조심해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저 혼자만 좋은 거 아니죠? 저 혼자만 좋은 게 아니면 댓글도 좀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하시면은
구독해가지고 알람 설정하면 아침마다 띵 하고 올라오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올라오는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오전 내에 다 하는데 벌써 이 데일리 뉴스가 50회가 돼가더라고요. 오늘이 49고 7월 13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기사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 기사를 추리고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고 좀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속지 않고 볼 수 있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요. 갑자기 홍보를 좀 하게 됐는데 오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오늘 등록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렇게 분기에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좀 시간 될 때마다 하니까 오늘 오시는 분들은 반갑게 저 만나고요. 뭐 이렇게 그 미리 오셔서 질문 주셔도 좋아요. 저 아마 일찍 와 있을 테니까. 막 시작하기 전에는 저 혼자 막 있으니까 좀 뻘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 많이 하시면 되고요. 기초 지식, 제대로 파악하는 법, 이건 좀 잘못 들어갔다. 부동산 관련된 주요 키워드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한 30분 조금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려 45분을 했네. 자 오늘도 좀 길게 해서 좀 죄송하고요. 특히 증여 활용법 이거 잘 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거의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잘 하시기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 같은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